안녕하세요. 마른네르 임상영양사 안우나 우예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콩팥병 환자분들이 조미료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어떤 것을 고르면 좋을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단맛 내는 조미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네. 저희가 그 식재도 중요하지만은 첨가되는 조미료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았거든요. 한번 오늘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단맛 내는 조미료, 양념들 생각해 보면 뭐 설탕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뭐 조청이나 물엿, 꿀 이런 거 생각나는데요. 아니면 당뇨 있으신 분들은 대체 감미료도 많이 사용하시니까 그쵸. 이제 그런 것 중에 어떤 거 골라서 사용하시면 좋을지 선생님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오늘은 제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흔히 쓰는 게 설탕인데요. 설탕은 일단 쓰셔도 좋은데 좀 비만하거나 체중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 체중 감량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는 자일로스 설탕을 좀 추천드립니다. 이게 설탕 흡수가 한 70%밖에 안 되거든요. 같은 단맛을 갖고 있더라도 흡수되는 양이 한 70% 정도 되는 거죠. 일반 설탕하고는 어떤 게 다른 건가요? 사탕수수에서 추출해서 설탕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사탕수수에서 만들어지는 설탕 플러스 뭐 대나무나 자작나무 같은 곳에서 설탕 맛이 나는, 그러니까는 대체 감미료로 쓸 수 있는 것들을 추가를 해서 여기에 좀 혼합을 하게 됩니다. 설탕과 자일로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단맛은 또 동일하게 느끼지만 흡수율은 낮아지게 됩니다. 이 자일로스 설탕, 자작나무나 이런 거에서 추출한 거는 흡수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단맛만 내고 흡수되지 않고 열량이 낮은 거예요? 네, 열량이 낮아지게 된다. 자일리톨껌 만드는 그 원리입니다. 성분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체중 조절을 하실 때 그러면 도움이 되겠네요. 그럼 혈당 조절에도 좀 도움이 되나요? 그럼요. 예, 혈당 조절하시는 분들에게도 요거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단맛을 내는 조미료로 또 어떤 거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단맛을 내는 것 중에 물엿이 있는데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많은 설명을 저희가 드렸었죠. 물엿 같은 경우에는 단백뇨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저희가 콩팥병 환자분들에겐 추천드리지 않는 거였는데요. 그럼 물엿 대신에 쓸 수 있을 만한 거 바로 프락토 올리고당을 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리고당은 또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예, 이거는 발효 공법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프락토 올리고당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차이가 있는데 이걸 더 추천하시는 거예요? 설탕이 이 두 분자로 만들어지는 건데 거기에 이제 프락토즈를 계속 연결해서 붙이면 올리고당이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식품의 발효 공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기법인 건데요. 그냥 올리고당 같은 경우는 옥수수를 좀 주 재료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프락토 올리고당을 조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프락토 올리고당 자체가 식이섬유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환자분들이 채소 섭취 마음껏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식이섬유소 섭취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식이섬유소도 함유된 프락토 올리고당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조리법으로 보자 그러면 윤기를 내거나 뭐 약간 끈적끈적한 질감, 식감을 원하는 요리에는 이렇게 조청이나 올리고당을 사용하시는 거고 그 외에 단맛 내실 때는 설탕이나 이런 자일로스 설탕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네네. 네. 다음으로 짠맛 내는 양념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먼저 소금인데요. 소금은 뭐 저나트륨의 대표적인 식품이어서 저염식 하셔라, 나트륨 제한하셔라를 같은 말로 사용하시기도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그러면 소금 1g에는 나트륨이 얼마나 들어있는 건가요? 400mg. 네. 그래서 그 단위를 잘 생각하셔가지고요. 이제 아직까지 현재의 섭취 기준은 소금은 5g 이하, 나트륨으로 생각하면 2000mg 이하로 드시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방법으로 소금 선택은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흔히들 이제 내가 나트륨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2분의 1 나트륨 이거를 또 선택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콩팥이 안 좋은 분들에게는 이 NaCl 이 화학식은 그런데 솔직히 짠맛을 내는 거는 이 나트륨이 아니라 옆에 붙어있는 염화 쪽에서 짠맛을 내거든요. 그래서 나트륨기를 빼고 거기다 칼륨을 대체하면 그대로 짠맛은 유지하면서 나트륨 수치는 낮춰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법을 쓰는데요. 칼륨을 대신 대체했기 때문에 우리 콩팥병 환자분들에게 안 좋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저염 소금은 드시면 안 되겠네요. 저염 소금은 추천드리지 않고요. 저는 이 문구 보고 또 놀랐어요. 여기에 제가 일부러 구매를 해봤는데 주의, 신장질환이나 각종 처방 등으로 칼륨 섭취에 제한이 필요한 분은 의사와 상의 후 섭취하세요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또 표시까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특수한 소금으로는 저염 소금은 일단 콩팥병 환자분들한테는 추천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소금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맞아요. 뭐 죽염 소금, 핑크 소금, 히말라야 소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는 혹시 특별히 더 좋거나 권해주실 만한 게 있나요? 저도 환자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셔서 상담 중에 많이 하시기 때문에 한번 다 성분을 조사해 봤는데 미네랄 함량,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무기질에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천일염이던 아니면 히말라야 핑크 소금이던 함초던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소금 선택하셔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좋지도 않지만 나쁘지도 않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2분의 1 소금 줄인 것만 좀 조심하시고 일반 소금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간장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간장은 이건 제가 이제 특별히 두 개를 이렇게 딱 뽑아 봤는데요. 하나는 청정원의 양조 간장이고요. 그리고 햇살 담은 양조 간장. 하나는 겐타쇼유 간장입니다. 혹시 간장 만들어지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옛날 학부 때 예, 메주랑 뭐 해서 된장도 만들어 보고 간장도 만들어 보고 했었거든요. 네, 저희 과가 또 식품 영양이다 네, 보니까 다 그런 과정들 서술하는 또 시험도 있고 또 그렇잖아요. 이제 간장 같은 경우는 메주를 다 띄어진 메주를 항아리에 넣은 다음에 소금을 첨가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거기서 물이 생기게 되는데 그게 간장이거든요. 근데 이 과정이 전통 방법으로 하다 보면 굉장한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공장에서는 이걸 빨리빨리 만들어내면 좋잖아요. 그때 바로 쓰는 게 염산이라는 걸 쓰거든요. 염산, HCl을 쓰게 되는데 염산을 첨가하게 되면 그 콩에 있는 단백질이 지방이 분해가 되면서 이게 빠른 발효를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간장이 3분의 간장. 보통 저희가 많이 볼 수 있는 뭐 진간장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고요. 우리가 천천히 그냥 천연 발효 그대로 하는 거를 양조 간장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갖고 온 양조 간장은 그냥 자연의 시간에 맡겨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가 3분의 간장을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가 염산을 넣을 때 우리가 그거를 3분의 간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염산을 넣었을 때 빠른 속도로 하다 보면 거기서 나오는 MCPD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것은 콩팥 기능을 떨어뜨리는 또 발암 물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정량만 잘 하면 좋겠지만 우리 일단은 콩팥이 약한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콩팥이 약한 우리 마른대로 가족분들에게는 그냥 순수하게 양조 간장을 추천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청정원에서는 3분의 하지 않는 양조 간장만 하기 때문에 이 브랜드를 좀 선호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혹시 다른 브랜드를 구입할 때는 어디를 보면은 그게 3분의 간장인지 천연 발효 간장인지 알 수가 있나요?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럼 내가 지금 집에 갖고 있는 간장이 이 간장인지 아닌 건지 아시려면 뒤에 라벨 보시면 산분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산분해가 안 써 있는 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브랜드를 보시거나 이렇게 막 길게 써 있는 상품명을 보시는 것보다도 간장을 선택하실 때에는 라벨 뒷면에 이게 방식이 3분의 발효인지 자연 숙성 발효인지를 확인하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 다음에는 이거는 저염 간장인데요. 저염 소금은 아까 칼륨이 나트륨 대신에 들어가 있는 거라서 좋지 않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네. 저염 간장은 그렇게 해서 나트륨을 낮춘 건 아닌가요? 네, 그렇게 낮춘 기법이 아니라 이건 일본에서 나오는 간장인데요.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이제 칼륨을 대체해서 한 게 아니라 다른 기법으로 이건 이제 일본의 노하우겠죠. 근데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기법들이 또 하는 식품회사가 또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저칼륨이면서 짠맛은 그대로 갖고 있는 간장인데요. 겐타쇼유 간장인데 여러분들 칼륨도 걱정되고 그 다음에 나트륨도 줄이셔야 한다면 이 간장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간장에서 좀 한 번 더 짚고 싶은 거는 간장에도 우리가 액상가당 조심하라고 하지만 간장에도 물엿이나 액상가당이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조미료 특성상 조금 넣기는 하는데 그게 이제 소량이다 보니까 많지는 않아서 이 정도에 들어가는 액상가당은 우리가 좀 허용을 하는데 카페에서 드시는 시럽 추가하는 거 요런 것들 그 다음에 탄산음료 같은 거 드실 때 이런 것들은 그런 거에서 시럽을 좀 확실히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고추장에 대해서도 또 말씀해 주시겠어요? 고추장은 어떤 고추장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고추장은 정말 브랜드도 많고 나오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요. 고추장 제가 이거를 좀 찾아보려고 업체 전화까지 좀 해봤습니다. 근데 고추장에는 이제 물엿이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물엿 대신에 조청을 사용한 고추장을 선택하시면 좋겠고요. 이 조청이 들어가다 보니까 값이 조금 많이 좀 비싸지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단은 고추장 요리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좀 쌈 싸서 드시거나 아니면 쌈장에 조금 곁들여 드시는 것이지 고추장으로 메인 요리 하는 것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요 정도는 조금 값을 지불하셔더라도 조청 고추장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면 소금, 간장, 고추장까지 봤고요. 짠맛 나는 대표적인 거 된장은 맞아요. 네, 된장. 어떤 거 선택하면 좋을까요? 된장은 이제 된장 쓰실 때 거기에 이제 보리 된장이라든지 요렇게 우리가 칼륨 함량이 높은 곡식이 들어간 것만 좀 피하셔서 고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요리할 때 주로 사용하게 되는 기름은 또 어떤 걸 사용하면 좋은지 설명해 주세요. 네. 기름은 여러분들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포도씨유나 뭐 해바라기 씨유 이런 것들 견과류기 때문에 약간 괜찮나? 요렇게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괜찮습니다. 포도씨유, 해바라기 씨유 이제 다 괜찮은데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요리를 할 때는 발화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발화점이라는 거는 이 기름이 어느 정도 온도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온도가 올라가지도 않는데 거기다 계란 후라이를 해버리면 계란이 잘 익지도 않아 버리죠. 그래서 그 요리를 할 때 적정한 온도를 높일 수 있는 기름이어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란 후라이를 참기름에 하지는 않죠. 네, 그래서 그 기름 온도에 맞게끔 쓸 수 있는 것 가장 무난하면 한 것 중에 카놀라유인데요. 발연점이 가장 제일 안정적이고 그리고 오메가3가 또 풍부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름마다도 구성 성분이 필수 지방산은 얼마나 있는지 그 다음에 불포화 지방산은 어느 정도 함유되어 있는지 하는데 이 카놀라유는 사실 제일 무난한 요것도 좋은 것도 그냥 무난하게 들어있고 나쁜 것도 무난하게 적고 한입니다. 그래서 카놀라유를 첫 번째로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고 포도씨유 같은 경우에는 필수 지방산이 좀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런 또 장점도 있고요. 뭐 그렇지만 우리 콩기름도 있고 뭐 다른 기름들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콩기름보다는 이제 카놀라유나 포도씨유 뭐 이런 쪽으로 추천드린 이유는 우리 콩기름에는 이제 오메가6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우리는 오메가6 섭취를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는 기름 섭취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요거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기름 종류는 콩팥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는 아니지만 콩팥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른 혈관계통 질환, 심혈관계 질환이 걸릴 확률이 조금 높기 때문에 거기에 좀 도움이 되는 좋은 성분, 좋은 지방산이 있는 기름으로 추천하자면 오메가3가 좀 많이 들어있는 비율이 좋은 카놀라유를 추천해 주신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우리한테 좋은 지방산인 오메가3 많은 거는 사실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도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네. 왜 추천 안 해주세요? 우리가 이제 뭐 각종 구이라든지 볶음이라든지 요리할 때는 일반적인 식용유 라든지 뭐 카놀라유라든지 포도씨유 이런 거 쓰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들기름 같은 경우는 발화점이 사실 그렇게 볶음 요리를 하거나 하는 용도로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들기름 같은 경우에는 첨가로 하실 때 우리가 참기름보다는 들기름을 우리는 사용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고선만 내는 게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들기름이 오메가3가 더 많고 오메가3 급원 자체가 워낙 잘 없어요. 네. 오메가3가 어디에 좋으신지는 아시죠? 네, 고지혈증에 좋은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혈관에 있는 기름을 많이 녹이는 역할을 하는데요. 전통적으로 들기름은 왜 나물 무치실 때 정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렇게 뜨겁지 않은 요리,
그렇게 무침 요리 같은 데는 들기름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럼 올리브유는 어떤가요? 올리브유는 사실 샐러드 같은데 저희 샐러드용으로 쓰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올리브유 고르는 방법, 네, 일단은 엑스트라 버진 이거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올리브 자체 압착을 할 때 고온에서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양을 짜낼 수 있다고 해요. 근데 그때 고온에서 짜내면서 사실 좋지 않은 것도 같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냉 압착으로 한 걸 선택하시면 좋은데요. 엑스트라 버진이면서 냉압착 하신 거 그거 고르시고, 샐러드 하실 때 발화점이 낮기 때문에 얘도 샐러드 하시는 용으로 사용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발화점이 만약에 높은 거, 튀김 요리나 이런 거 할 때 올리브유를 사용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얘기 나오는 걸로는 발암 물질이 생성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높지 않은 온도에서 살짝 굽는 거는 괜찮은데요. 보통 이제 온도가 계속 올라가게 되죠. 살짝 구워 먹는, 뭐 야채를 살짝 구워 드신다든지 그 정도는 괜찮은데 온도가 점점 높아지면 우리 몸에는 좋지 않은 성분이 나오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향신료 또 어떤 거 선택하면 좋을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지금 추가로 후추 이렇게 갖고 왔는데요. 흑후추 있고 우리 백후추도 있거든요. 백후추를 좀 추천드린 이유는 칼륨 함량이 낮기 때문에 우리 백후추를 좀 추천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조미료 전체적으로 저희가 봤는데요. 여러분들 선택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